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땡땡전자는 상반기에 높은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거 배경 지식은 아무것도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쓱 넘겨주시면 되고, 보너스를 지급할 사원은 여기서부터 챙겨줘야 되죠. 5명이 나오네요. A, B, C, D, E 중에서 선정한다 라고 하고 있고, 이 사원과 같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나누어서 조건을 달고 있다면 챙겨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서는 A, B, C, D, E가 모두 동일하게 사원이니까 이렇게 직급을 가지고 나누어서 문제화하진 않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5명의 사원 중 보너스를 지급받을 사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5명의 사원 중 보너스를 지급받는 사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한 명을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원들은 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원은 이라고 단수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죠. 근데 단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단 보너스를 꼭 한 명에게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지급을 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의 유형이 우리가 쓱 눈을 내려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렇게 각 사원들을 조합해 놓은 문제가 아니라면 이 단서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몇 명인가 라거나 그래서 누구는 반드시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라거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몇 명인지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선지 구성을 봤을 때 1번, 2번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이 단서가 처리되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의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A, B, C, D, E라는 5명의 사원이 있는 거고 이때 꼭 한 명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우리가 찾는 조합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의 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봤을 때요. B가 받는다면 받지 않거나 받거나 받지 않는다면 다시 조건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보면요. A, B, C, D, E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지 않는다, 받는다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OX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조건들을 읽어봤을 때 1번의 유형을 뭐라고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 1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호화 유형이 되겠죠. 기호화를 해야 되는 유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형이 논리기호 혹은 기호화 유형인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조건이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관계성이 드러나면 바로 우리는 기호화 문제로 뽑을 수가 있죠.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3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 밖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찾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방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정한 문제에 부합하는가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논리, 기호, 관계 문제에 있어서 기호화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팁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어떤 명제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라기보다는 대우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로 대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대우나 기본 명제들을 통해서 어떤 한 줄 읽기가 되지는 않는지를 고민하는 측면에서 각각의 기호화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호화의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할지 출발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점은 그럼 어떤 기준에서 찾아야 되는가랑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출발점의 경우에는 선언문을 기준으로 찾는다. 선언문이라는 건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할 만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발점을 잡아야 기호화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헤매지 않으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기호화를 잘 해낸다고 하더라도 출발점을 잘못 찾거나 가는 길이 꼬이게 된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럼 어떤 방안들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두 번째로 경우의 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전체 값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빠져나가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답이라고 한 것 이외에도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라면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외를 구성해버릴 수도 있겠죠. 전체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표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표현이냐면 1번과 같은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내면서 조금씩 표현을 확정적으로 가져가겠지만 예시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A와 B는 보너스를 함께 받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할게요.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A와 B가 함께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니까 A는 받는데 B는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A는 안 받는데 B는 받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A, B가 있을 때 함께 받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자, A와 B가 보너스를 함께 받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요렇게는 안 된다는 거고 A와 B라는 두 가지가 있을 때 2 곱하기 2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문제가 확정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전체를 확정적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겁니다. 뒤로 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논리 명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은 뭐냐 하면 선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료 해석과 달리 상황 판단에서는 선지를 활용했을 때 상당히 빨리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도 선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방향성을 잡는다는 건 전체적인 문제풀이를 어떻게 가져갈까의 측면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중간쯤의 문제풀이를 하고 있을 때 선지를 고려하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 길 자체를 단축시켜버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에서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할 만한 명제 유형을 만났으니까 각각으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호화를 우리가 제일 먼저 좀 보고 가야겠죠? 기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화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기호화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많은 문제의 기호화를 진행하면서 답지와 기호화 자체는 맞는지 꼭 답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기호화 자체는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B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정도만 구분을 하니까 not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자, B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A가 보너스를 받거나 C가 보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두 번째 조건이요. D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A는 받지 않는다. D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E도 받지 않는다. A와 B가 동시에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C는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 자, C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문이 아니라 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겠죠. 내려와서 B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C도 보너스를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호화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대우와 같은 것들을 좀 자주 활용해 봐야 된다라고 했죠. 자, D가 not A다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부터 대우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면 A는 not B다가 있겠고 E는 D이다가 있겠고 그리고 또 조건문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거 있죠. not C는 not B다 정도는 우리가 적어놓고 갈 수가 있다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이런 선지, 이런 기호화는 무엇과 동치라고 할 수 있어요? not A거나 not B다와 동치라고 할 수 있죠. 요 정도를 기억한 채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의 수에서 한 줄 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출발점을 찾았으니까 한 줄 읽기를 해볼게요. not C가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not C로 시작을 했을 때 not C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일단 C를 포함해야 되니까 not C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not B다로 바로 이어갈 수 있겠죠. 요 표현도 우리가 한번 대우를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not A거나 not C면 B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not C다가 들어있긴 하지만 교집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not A까지 보장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B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not B니까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A이거나 C다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벌써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not C로 시작했는데 C다 라고 했으니까 C는 틀렸고 반드시 A가 맞아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바로 줄여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갑니다. 한 줄 긋기라고 했고 썼어요. 썼고 A까지 왔는데 여기 A 있죠. 바로 쓸게요. not B다
D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 not D를 찾게 되면 not D 안 쓴 거 중에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not E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우리 A, B, C, D, E밖에 없었기 때문에 벌써 답을 찾았는데 A, B, C, D, E 중에서 어떤 사원이 보너스를 지급받는 거예요? B, C, D, E는 다 아니라고 하니까 A가 지급받는 거죠. 우리가 이 단서를 통해서 단 보너스를 꼭 한 명에게만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 명인 선지를 먼저 검토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단서를 통해서 1번과 2번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호화를 통해서 가장 정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접근 방법 말고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접근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두 번째 조건 방법이 뭐였냐면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이 기호화나 연결 지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설지에도 충분히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보고 싶으면 해설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작하면 어디서 출발점을 잡는다고요? 전체를 만들 수 있는 네 번째 조건이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아까처럼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잡을 수가 있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의 수들이라고 했냐면 A이면서 B는 아니거나 A가 아니면서 B거나 A가 B가 아니거나 라고 했죠. C, D, E의 경우에도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가 맞고 A가 아니고 B가 맞고 B가 아니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포함한 선지로 이어나가야겠죠. 자, A, B,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아래에서부터 가겠습니다. B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C도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B가 있다면 C도 포함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B가 아닌 경우는요? 이건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표시를 해주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A는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A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D는 받지 않는 거예요. A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D는 받지 않는 거고 A가 보너스를 받았을 때 D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받지 않았을 때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공백으로 둬야 되는 건가요? 여기 조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A가 받거나 C가 받는다 라고 했는데 B가 받지 않은 케이스에서 A가 받았기 때문에 C를 확실하게 확정짓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는요. B가 받지 않았는데 A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C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조건입니다. D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E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A, B, C, D, E에 대해서 모두 한번 가려보게 된 건가요? C의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반영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걸 반영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조정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확정적 선지를 반영했을 때 두 가지는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좁혀서 A가 정답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어떤 전체 경우의 수를 확정 지을 수 있다면 기호화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이렇게 길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랬을 때 조금 더 가시적이기도 하고 기호화를 할 수 없는 문제에서도 이런 전체 경우의 수는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법용성이 있는 풀이라고 하겠어요. 뒤로 가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선지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랑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B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A가 받거나 C가 보너스를 받는다 라고 하니까 B가 없는 경우에는 A나 C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B가 없는 경우 A나 C가 있죠. B가 없는 경우 A나 C가 있고 B가 없는 경우인데 A나 C가 없어요. 그쵸?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통해서 4번은 안 됨. 선지를 활용해서 까내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D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A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A와 D는 동시에 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을 봤을 때 A와 D가 동시에 포함된 건 없으니까 여기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조건으로 갈게요. D가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면 E도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 D, E는 같이 다닌다는 뜻이죠. 자, not D면 not E라는 거니까 그러면 E면 D라는 거죠. E가 있는데 D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3번을 보시면 어때요? E가 있는데 D가 없죠. 3번 선지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조건 보도록 하죠. A와 B는 보너스를 함께 받진 않는다. A와 B가 동시에 있으면 안 되는데 A와 B가 동시에 있는 거 없죠. 자, 다섯 번째 조건 C는 보너스를 받지 않는다. 요거 출발점이라고 했던 가장 확정적인 선언문이고 이때 이렇게까지 쉬운 걸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진 않았을 테니까 우리가 C를 포함한 선지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B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C도 보너스를 받는다 라고 해서 B와 C도 같이 다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과 5번을 보면 어때요? B가 포함되어 있는데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2번과 5번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선지를 활용하셔도
1번을 답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번 문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3가지 문제풀이 방법이 모두 답을 찾을 수 있게 했지만 어떤 문제들에서는 기호화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라면 어떤 문제에서는 선지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힌트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방법을 다 알아서 시험장에 간 다음에 가장 빨리 보이는 방법으로 출발하고 안 되면 빠르게 선회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번에 있어서 3가지 방법 소개해봤고 뒤로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호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경우의 수들 그리고 어떤 선지 활용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테니까 1번이 가장 모델이 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배치를 해 둔 거죠.